자, 오늘 미션 93일 차네요. 와,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일주일. 일주일 뒤면 100일이 되고요. 100일 이후부터는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선택. 많이 힘드시면 안 들어오셔도 돼요. 근데 제 줌방은 똑같이 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 공조방은 계속 돌아갈 거고요. 제가 9월부터는 이제 새벽 독서반을 따로 추가로 더 만드는데, 8월 우리가 18일 되면 100일이 되더라고요. 18일 되면 100일이 되는데, 그 중간에 한 12일 정도가, 9월 되기 전까지 12일 정도가 비잖아요. 그 날짜는 우리 작가님들 선택에 의해서 열겠습니다. 만약에 5번 중에 아무도 안 들어오신다면, 그날 제가 줌은 켜지 않고요. 한 분이라도 들어오신다면, 그 한 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줌을 열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기 때문에, 줌을 켜냐 안 켜냐 이제 그거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우리 작가님들 미리 좀 언제를 주시면 제가 줌을 연다 안 연다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만장일치로 그냥 막 8월 계속 갑시다 이러면 그냥 굳이 묻지 않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자, 오늘 김선옥 작가님이 비타민이시네요. 진행할게요. 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네, 비타민 문구는 누구에게나 삶의 마침표는 한 번뿐이다. 도전을 많이 할수록, 경험을 많이 할수록, 연습을 많이 할수록 후회는 적고 추억은 많이 만든다. 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아침에 이런 활동이라든지 글쓰기를 하는 작업이라든지 그 모든 게 저도 선생님들에게도 도전이고 또한 새로운 경험이고 또한 또 연습이고 추억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뭐 당일이든 1박 2일이든 여행을 해보자라는 제안이 있을 때, 뭐 저는 그 문구를 보고 바로 뭐 고민의 여지도 없이 바로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댓글을 남겼었는데, 저희가 사실 저는 선생님들을 만난 적이 한 번이잖아요, 지금. 근데도 그 한 번 만났다는 생각보다는 되게 자주 만났던 뭐 분들 같고 좀 그렇게 지금 저에게는 와 다 있거든요. 그게 매일 아침 이렇게 줌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또 목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듣는 목소리가 선생님들이니까 좀 그런 친숙한 느낌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적응은 많이 됐지만 그래도 이게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해 나가는 게 좋으니까 좋은 추억을 쌓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비타민 문구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선생님들과 좋은 추억을 쌓아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그 긍정 학어는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웃음과 친절함을 보낸다.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웃음과 친절함을 보낸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내가 그 상대방에게 웃어주고 미소를 띄우고 친절함을 베푸는 게 그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뭐 제 경험에 의하면 저를 위한 것더라고요. 제가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이게 기쁨, 행복에 뭐 이렇게 엔돌핀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의도적으로 저는 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 줌을 통해서 만나는 선생님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건네는 말들이 좀 웃음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런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선생님들 많이 웃으세요. 네, 이상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비타민 너무 좋은데요. 누구에게나 삶의 마침표는 한 번뿐이다. 도전을 많이 할수록, 경험을 많이 할수록, 연습을 많이 할수록, 후회는 적고 추억은 많이 만든다. 이거 혹시 우리 작가님이 만드신 거세요? 지으신 거세요? 아니요, 선생님. 어디서 본 거예요, 이거. 좋아요. 도전, 경험, 이거 제가 평소에 겁나게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매 순간순간에 집중하잖아요.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죠? 뭐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가 하는 어떤 후회로 연결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웃음과 친절함을 보낸다. 맞아요. 우리 김선욱 그 작가님의 매력이 뭐냐면
제가 처음 봤을 때 되게 그 이미지가 좀 이지적이면서 똑부러지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요. 첫인상은. 그래서 되게 절도 있게 대해야 되고, 이 사람을 만나면. 예의를 갖춰야 되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매력이 있냐면, 그 김선욱 작가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말하다가 중간중간 애드립으로 살짝 던지는 미소, 그 다음에, 그 미소를 통해서 나오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미소와 섞여서 나오는 애드립? 뭔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되게 매력 있어요, 김선욱 작가님. 이러면서 살짝 미소 속에 묻어 나오는, 소리가 되게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에너지가. 오늘도 많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선욱 작가님.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네. 한 가지 더. 제가 내일부터 15일까지 저희 뭐 가족들, 아이들하고 또 친정 식구들하고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데 일본. 그 주문 참여할 거예요. 근데 혹시나 뭔가 이렇게 잘 안 될까봐 일단 미리 말씀을 드려놓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와, 일본 어디로 가세요? 후쿠오카로 갑니다. 와. 네. 쇼핑 많이 하고 어제 오시겠네. 비행기표 밤에 예약하고 숙소 예약했습니다. 일본은 뭐 태풍 괜찮은 거죠, 그죠? 뒤에 지금 란이라고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 일정도 보고, 태풍 경로도 보고, 또 뭐 괜찮을 것 같아서 후쿠오카 네. 쪽은. 그래서 뭐 가기로 결정을 했네요. 그래요. 너무 잘하셨어요. 또 바람 쐬고 오셔야지. 그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인정 작가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윤정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순옥 작가님 좋은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정말 가장 활기차게 또 아나운서처럼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요. 저희 오늘 긍정화근은 나는 상대방의 마음에서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한다.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한다.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한다. 이렇게 미션을 정했습니다. 지난 3일 전부터 내가 내 마음 챙기면서 내가 실수한 부분을 적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적다 보니 내가 화나고 짜증나고 어떤 이유가 있을 때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랬는데 안 알아줄 그 상태에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자. 조금 전에 김선욱 선생님처럼 상대방이 내가 잘해야 그 상대방의 것이 그대로 돌아오는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는 마음 챙기면서, 내가 실수한 부분을 적고 미안해, 토닥토닥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너 대단해, 칭찬을 내한테 이렇게 해주는 글을 쓰는데 이렇게 한 페이지를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속에 노트 한 페이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낙서하듯이 그리고 있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90일 동안 해오는 게 그냥이 아니구나. 이런 습관이 나도 모르게 배웠네? 이런 거, 내 변하는 모습을 또 한번 보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책은 이제 정여울 작가 마지막 부분, 널 괜찮다 말하는 당신에게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었다. 우리가 가면을 벗어던지고 문학이라는 내면의 겨울에 여기 우리는 보통 이제 요즘 살아가면서 메이크업으로 얼굴뿐만 아니라 내 모든 모습을 자기소개서나 뭐 발표를 할 때도 자기를 조금 자기보다 위치 높은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많다는 것을, 진짜 나보다 보이는 나를 더 화려하고 멋지게 꾸미고 싶어 할까? 진짜 나를 보여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이러면서 거기에 윤홍기라는 9켤레 구두로 남은 산의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오 선생님은 이제 무리해서 막 그 좋은 집을 사서 이제 그 빚을 내어가면서 살면서 되게 집주인이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거기에 권씨가 이사 가는, 권씨 또한 대학은 나왔지만 가진 건 별로 없고, 이제 뭐 땅 이런 게 해가 자기도 좀 좋은 집에 가고 싶어서 하다가 감옥살이까지 하고 이래 나왔는데, 이 집에 이제 세를 들게 됐어요. 세를 들게 됐는데, 이 주인하고 너무너무 친했는 거야. 이 권씨라는 분은 자기 내면을 그 구두 9켤레 거의 바짝바짝 빛나는 그걸 자기의 모습을 가면을 약간 덮어 씌우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데 이제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었어. 그러니까 진짜 친하던 오 선생님한테 돈을 빌리러 갔는데 오 선생님이 냉정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부를 하냐면 책임이 따르는 동정을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리고 기왕 피할 바야 저쪽에서 감히 도말 못하도록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냉정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너무 심했다 싶어서 산부인과 가서 그 부인한테 이제 수술비를 주고 아이를 보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이제 권 씨는 아직도 그 너무나 믿었던 오 선생한테 분노를 참지 못해서 가면을 쓰고 밤에 이제 칼을 들고 이제 복면을 쓰고 가서 그 오 선생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을 보니까 그 자기가 친하기 집에는 권 씨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가라. 하지만 당신이 그래도 누군가 당신을 가족을 도왔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가 이제 권 씨는 집주인이라는 그 권위의식 하나 이제 그 당시에 집 가면을 쓰고 쓰기 전에 권 씨가 아니다. 권 씨가 오 선생한테 이래봐도 나는 대학 나왔다. 이런 자기 그 내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는 우리가 얼마만큼 서로의 민낯을 만약에 권 씨와 오 선생의 그래 서로 민낯을 보여주었다면 이래도 집주인이라는 권위와 그래도 대학에 나온 사람에는 호의호식을 벗긴 맨 두 사람은 그제야 민 얼굴을 보게 된다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나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사람의 외모는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문학이라는 내면의 거울로 우리 마음을 좀 더 비춰주자. 그때 비로소 남들에게 보여주는 가면보다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우리 자신의 마음속 골짜기까지 계곡의 절정이 드러날지니 우리를 지탱하는 것을 지키고 닦고 또 닦아 어색하게 반짝이는 구두가 아니라 복면에서도 끝내 감추지 않는 스스로의 해맑은 눈빛이니 이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러면서 저도 직장을 다닐 때하고 직장을 안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때는 진짜 모든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갖추어서 나의 모습을 변했다며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거. 서리바를 신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고 헐렁한 옷을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나의 모습을 가끔 볼 때 아, 이런 모습도 내 괜찮네. 근데 지금은 또 그렇게 하려면 좀 어색한 부분. 이것이 나를 찾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리고 또 어떤 사회적인 직위에 있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하는 거는 맞는 거 맞지만 진정한 나를 찾는 우리가 끝이 있다는 걸 수동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끝에는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는 아침이었습니다. 두수가 없었네요. 이상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한다. 이제 우리 작가님이 나만 챙기다가 그저 마음이 좀 더 확장되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긍정 확언을 통해서. 상대방을 챙김으로써 나에게 돌아오는 기쁨, 그죠? 행복감은 더 배가 되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93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조금씩 자신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 하윤정 작가님 느끼고 계시잖아요. 문득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매일매일 우리가 작게 실천하는 이런 아침 미션들이 100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벌써 느끼고들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큰 도전을 시작을 했었고 그 도전을 통해서 매일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행복하시죠? 문학이라는 내면의 거울이라는 문구를 던져주셨습니다. 가면 얘기도 나왔는데요. 제 수업 중에 저도 가면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우리가 이제 종전에 가면 그러면 내가 아닌 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제 가면에 비유를 했었습니다. 근데 누구나가 그렇잖아요. 내 안에 나의 모습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나는 그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타인에게 보여지길 원하느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이제 가면이라는 것을 페르소나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얘기를 하냐면 타인에게 내가 보여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그런 모습이 타인에게 비춰진다. 그래서 어느 누가 나를 부를 때 뭐 예를 들어서 조한쌤 그러면 의지의 한국인 꾸준함이 배어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읽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그 정도까지 되는 걸 우리는 이제 타인에게 보여주는 나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교육 현장에서 강조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좀 이렇게 생각해 둬야 될 게 뭐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로는 무슨 말인들 못해요. 그죠? 어떤 말이든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으로 그렇게 안 받쳐주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물론 저도 100% 되진 않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내가 했던 말대로 그렇게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나의 모습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더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나의 다른 모습들을 그 환경에 맞게끔 보여지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여러 개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문학인의 모습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정희 작가님 하겠습니다. 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예, 저는 카눈을 빙자하여 이틀 동안 정말 제대로 된 휴식을 하고 어제 첫 꼭지에 글을 썼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호, 축하드립니다. 중요한 거 완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80%를 썼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제가 그 가족을 잠재우고 혼자 방에 가서 그냥 잘 써지는 방으로 옮겨 다니면서 썼답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고 시작이 반이니까 벌써 반을 한 거죠. 네.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어제 그 카눈이 무사히 지나감을 자축하면서 그 1등 쓰는 사람 이은정이라는 에세이를 앞에서 뒤로 읽다가 어제는 이제 마지막 챕터를 읽어드리는 관계로 뒤에서부터 다시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 읽었는데 이렇게 책 읽는 방법도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조금 지루한 책을 들었으면 이런 에세이 같은 경우는 뒤에서 앞으로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이것도 재밌네 하면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뭐 중간 부분은 2번 읽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또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읽은 부분을 좋았던 부분을 접어놨던 부분도 있고 체크해놨던 부분을 또 한번 읽어드리면서 제가 너무 머스키하는 사랑해 얘기를 해드릴까? 아니면 그러다가 처음이라는 챕터를 짧게 읽어드릴게요. 모든 인생은 날마다 처음. 처음이란 말보다 첫이란 말을 더 좋다. 명사와 관형사의 차이일까? 첫인사, 첫사랑, 첫 키스, 첫눈. 첫만 붙으면 설레고 아름다운 단어가 된다. 그 중간 생략. 비단 사랑뿐만은 아니었다. 많은 걸 깨닫게 해준 첫들의 실패를 통해 나는 조금씩 인생을 배운 듯하다. 내 인생의 실패는 타인을 이해하는 아량도 덤으로 가지고 왔다. 첫 실수에 대해서 대체로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 때로는 첫 발을 내디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첫 실패를 한 사람들에게 그 경험이 가져올 해안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처음은 누구에게나 관대하지 않든가 모험이든 도전이든 실수든 실패든 나는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 오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모든 인생은 날마다 처음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매일 처음을 산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10대도 60대도 오늘은 처음이다. 그러므로 오늘 당장 무엇을 시작하더라도 그 무엇을 실패하더라도 모두 처음이니 아무렴 어떨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생략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모든 인생은 날마다 처음이다. 모두 처음이니 아무렴 어떨까.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처음이니 오늘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처음인 오늘을 축복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 좋습니다. 멋있어요. 모든 인생은 날마다 처음이다. 그래요.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산다면, 그죠? 잘 살 수밖에 없겠죠. 좋습니다. 자, 소유 작가님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입니다. 아이고, 모두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실까요? 감동과 부러움의 아침입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유 작가님도 파이팅! 저는 오늘, 나의 긍정하고는 나는 해로운 에너지를 즉시 차단한다. 나는 해로운 에너지를 즉시 차단한다. 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인간관계론을 오늘 다 읽을 것 같습니다. 요 인간관계론의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요. 새로운 삶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요거 책 내용인 것 같은데 비난하지 말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상대를 인정해주고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아첨과 위선이 아닌 진심으로 감사하면 상대를 인정해주는 것 같은 이런 내용이고 반감 없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9가지 방법이라는 요게 있어요. 요거 그 중간중간에 그 제가 읽어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요거 9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둘째, 잘못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라. 셋째, 상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라. 넷째,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요청하라. 다섯 번째, 체면을 세워줘라. 여섯 번째, 아주 작은 진전에도 칭찬을 아끼지 말라. 일곱 번째, 상대가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라. 여덟 번째, 격려해 주어라. 잘못은 쉽게 고칠 수 있다고 느끼게 해 주어라. 아홉 번째, 당신이 제안하는 것을 상대가 기꺼이 하도록 만들어라. 요 9가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나는 해로운 에너지를 즉시 차단한다. 차단. 응원합니다. 칭찬, 감사, 인정. 상대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그죠? 감사할 때, 정말 순수하게 립서비스가 아니고, 감사함, 인정.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표현될 수 있다면, 그죠? 마찰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어떤 사람관계 형성도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또 인간인지라 감정에 의해서 지배당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간간히 놓칠 때가 있는 거죠.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칭찬, 감사, 인정, 진심을 다해서. 좋습니다. 자, 우리 엄지원 작가님 할게요. 네, 좋은 날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저희 긍정학원은 오늘, 아이고, 어디 넘어가 버렸노? 잠깐만요. 애들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은, 여전히 그림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늙은 양치기의 상주라는 그림을 봤는데요. 네, 여기 보면, 늙은 개가 이렇게, 그림 제가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네, 개 그림이 있는데, 이 개를 보면서 이 작가가 이렇게 썼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는 후회하지 않는다.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소통할 줄 아는 현명한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은 준 것만큼 되돌려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이 미처 깨닫지 못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동물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만큼은 개처럼 해야 한다. 사랑하라. 개처럼 솔직하고 단순하게. 굉장히 많이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 그리고 사랑을 할 때도 많이 이렇게 잰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글을 읽고 나니까 정말 얘들은 아니구나. 정말 단순하게 좋고 싫고 걔도 삐지기도 하잖아요. 토라져서 있고 이렇게 하는데 딱 보면은 바로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속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어른들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래서 조금 솔직하게 사람을 조금 대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김정희 작가님 축하합니다. 저는 저만 안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 보니까 안 쓰고 있다 하셔서 살짝 마음이 좋았거든요. 근데 네, 태풍이 한 번 더 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제가 잠깐 이렇게 끄적였던 것 중에 요런 문구를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생물 분류 체계를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나누는데요. 예를 들면 소나무를 예를 들자면 소나무종, 소나무속, 소나무과, 구과목, 구과식물강, 구과식물문, 식물계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저라는 엄지원이라는 사람을 여기에 빗대서 한번 종속 과목 강문계에 맞춰서 해봤는데 네, 별난종, 아줌마속, 중년과, 여자목, 사람강, 대한민국문, 생명계 이렇게 저를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별난종이라는 게. 네, 나는 별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별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5분, 우리 조한쌤까지 포함해서 6명도 별난 종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잠 안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오케이, 좋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우리 지금 즐기고 있는 아침 행복합니다. 이거 7개의 카테고리가 의미가 있을 건데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신다면 단톡방에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 7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는지. 그러면 각자의 방법대로 이거 집어넣어 보면 되잖아요. 나중에 우리 자연스럽게 한번 각자 어떻게 분류가 되었는지 공유해보는 것도 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개처럼 솔직하고 단순하게 사랑하라. 되게 좋아요. 문구가 좋습니다. 우리 개하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은 사람이 왜 누군가가 자기를 좋아하면 기가 막히게 안다잖아요. 순수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에너지의 교감으로 빨리 캐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걔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나를 해야 할 것 같은지, 나를 한 대 때릴 것 같은지, 안 때릴 것 같은지를 기가 막히게 안다잖아요. 막 와서 꼬리치고 이러면 가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 나 당신의 에너지가 마음에 든다. 당신은 나를 때릴 사람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막 가까이 오면서 막 이렇게 꼬리치고 막 이러잖아요. 개와 아이는 그런 순수함이 이렇게 짙어서 상대의 감정을 빨리 헤아려 채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그런 의미였군요. 그죠? 상주. 제목을 보니까 가슴이 찡하네요. 맞아요. 충성 이러면 또 개죠. 그죠? 좋습니다. 나중에 7개 카테고리 그 추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벌써 30분이 됐네요. 오늘 제가 이제 짧게 엔딩 하겠습니다. 오늘 미션 93일차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려면 먼저 나 자신을 움직여야 한다. 우리는 벌써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93일이라는 시간 동안, 나의 다른 모습,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나의 다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